네, 네. 지금 성중탁 교수님과는 인사 나눴고요. 자, 노은지 정치부 기자 지금 현재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데요. 다시 나왔습니다. 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자, 먼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은 청와대에 있지만 어쨌든 이제 민간인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를 비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본인 그 청와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오늘 바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의 어떤 이제 거취 문제, 뭐 퇴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아직까지 결정이 나서 공지된 바는 없습니다. 네네. 일단 삼성동 사저로 갈 것이다.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동 사저에 대해서 이제 경호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개보수 작업이 덜 돼서 임시거처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삼성동으로 가겠다. 삼성동 외에 달리 갈 데가 없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퇴거 시점이 좀 언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아직 뭐 법적으로 언제까지 비워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번 처음 있는 일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서진들은 언제까지 비울지를 조금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이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예. 뭐 늦어도 오늘 안에 나갈 거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하루 정도 시간을 더 벌어서 내일 나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논의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자들도 지금 좀 삼성동 사저로 몰려들고 있고 취재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금요일 오후 접어든 삼성동 사저 아직은 적막감에 좀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어떻게 모든 그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좀 달라지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혜림 팀장. 네. 예상이 됐던 거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요. 그 파면 결정과 함께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함께 박 대통령이 받을 수 있었던 예우 중에 받을 수 없는 것이 저기 X표가 쳐져 있는 것인데요. 일단 연금이 전혀 안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연금 혜택이 사라지고 한 달에 한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재직 시 월급의 한 95% 네, 된다고 하고요. 예. 고요.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 권한도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가장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위기의 상황을 만들 그러니까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현직에 있을 때는 유지되던 방패가 네.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저 불소추 특권에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다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불소추 특권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진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남아있는 것은 이제 경호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장님. 네. 그 5년 연장해서 이제 10년간은 경호는 제공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관련돼서는 그 경호만 제외하고 나머지 것이 다 그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경호는 아마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위해라든가 안보 상황 속에서 적성국들의 위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는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현재 본인의 그 지지자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게 국민 통합과 이제는 그 화합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승복의 모양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데 예. 그것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의 8대 0이라고 하는 만장일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 오후라도 즉시 청와대를 나오셔서 삼성동 사저로 가는 것이 아마도 지지자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국민 통합에 일조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제가 볼 때는 현명한 그런 처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노은지 기자 지금 청와대로 출입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어쨌든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결과 예상을 했었나요? 어떤가요? 일단은 어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계속 기각이나 각하를 조금 이제 그래도 기대를 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네네. 이번 그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긴 했는데 일단 내용을 좀 이렇게 분위기가 어땠는지 물어봤더니 너무나 일찍 주문이 이제 읽혀지면서 거기에 상당히 놀랐다고 하고 다들 좀 참담하고 당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뭐 준비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했다고는 하는데 예. 청와대 내에서 사실 인용이라는 말은 금기시 되어 왔습니다.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 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예. 직원들도 상당히 놀라고 참담한 심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 교수님. 1시간 이상 걸릴 거라고 봤는데 이것도 또 신기록이 됐어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때 25분, 4분 5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2, 3분 짧았습니다. 네, 그 판결문을 읽는 형식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을 맨 처음에 할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법률 용어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이 거의 안 쓰는 한자 용어 굉장히 그 어렵죠. 난해한,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헌법 재판에 있어서는 가급적 일반 국민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용어로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길게 발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듣는 사람의 이것도 신경도 분산이 되고 네. 그런 점, 그런 등등을 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나름대로 종합해서 일반 국민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언어와 그리고 그 전체적인 길이도 그렇게 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금 파면을 당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 발표할까요? 일단은 뭐 인용이 됐을 때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직접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뭐 청와대의 입장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참모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간접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좀 나오는데요. 네. 사실 뭐 어느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 보니까 갑자기 뭐 사저 앞에서 이제 기자들과의 어떤 질문에 응대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지금 어떻게 할지는 내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가 여러 번 실시가 됐어요. 오늘도 이 판결에 앞서서 과연 국민들은 이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찬성 의견이 무려 탄핵 찬성 의견이 77.7%에 달합니다. 반대 의견은 19.9% 그리고 무응답이 2.4%로 거의 나왔습니다. 80%의 찬성이 육박했는데 물론 뭐 저게 공교롭지만 8명 전원의 8대0의 느낌 80% 정도가 찬성한다라는 입장과 거의 유사했어요. 탄핵이 인용될 때는 승복하겠다는 거 그 응답이 87.2%. 좀 성숙된 모습으로 어떤 결과에도 승복을 해야 된다. 승복하지 않겠다가 한 10%, 10분 중에 한 분 정도인데 지금 이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위 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 저런 여론도 일부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